위치를 조심하라. 자, 위치를 조심하라. 네, 사물이나 배경에 특히 사람이 동작이 나오지 않는 사물이나 어떤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요. 사진 속에 있는 사물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사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치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치사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그림으로서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전치사, 위치를 조심하라. 자, 여러 가지 전치사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자, 여러분도 노트나 공책의 한 글등에 저와 똑같이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전치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을 갖는 방향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방향의 전치사 to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한 가지 비교하실 게 toward라는 단어와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toward는요, 역시 방향이긴 한데요.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고요. 자, to는 그냥 뭐뭐으로, 뭐뭐 쪽으로 보다는 뭐뭐에 이런 뜻을 갖지요. 자, 이 to가요, 내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into라는 전치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전치사가 들어가서 공간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내부의 전치사 in이 되지요. 자, 내부의 전치사 또는 어떠한 시점 안에 있는 전치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전치사가 안에서 뚫고 나옵니다. 자, 이 뚫고 나오게 되면 바로 뭐뭐으로 밖으로 하는 out of라는 전치사가 되고요. 자, 이제 밖에 다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은 out이라는 전치사, 외부의 전치사죠. 외부의 전치사. 자, 이거는 도출이라고 그러죠. 튀어나오는 거, 도출의 전치사. 자, 옆으로 움직이는 전치사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로 올라갈까요? 자, 접촉의 전치사 on이 있습니다. 접촉의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자, 이 접촉의 전치사를 끼고 가로지르는 것을 across라고 하지요. across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어떠한 것이 표면을 감싸고 넘게 되면 over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초과라는 뜻이 되죠. 넘치는 전치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표면을 감싸서 넘는, 그죠? 뭐뭐의 위에서 건너 넘는 뜻이 있지만은 또 시간이나 이런 수량의 전치사의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초과의 뜻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염두에 두실 것은요. 모든 전치사는 하나의 뜻 이상을 갖는다는 거죠. 자, 뭐뭐의 위에, 오는 위에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날짜 앞에도 오고요. 또는 어떠한 물건의 접촉 또는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 아시려면 전치사의 큰 포괄된 의미를 이렇게 뭔가를 지나치게 가는 거는 초과의 전치사 over구나. 그래서 이렇게 초과의 전치사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물리적 또는 뭐 시간적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간적으로 적용하실 때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above라 그러죠. 예, 이상의 뜻이에요. 자, 이상.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거는 above고요. 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탑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의 꼭대기에.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뭐뭐의 밑에의 뜻은 under. 그리고 미만의 뜻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below와 beneath가 또 출제가 자주 되죠. below라는 전치사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하라는 뜻인데요. 뭐뭐의 이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운동 방향이라면 언더가 그냥 아래, 밑에라는 뜻이라면 below는 약간의 사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eneath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작년 시험에서도 기출일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beneath the bridge라는 단어가 여기서 구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beneath는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서 보면 보이는 것을 바로 그런 밑을 beneath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가끔 풍선껌 불다가 선생님한테 들킬까 봐 책상 밑에 붙였던 기억 혹시 있으세요? 자, 그런 바로 전치사가 beneath입니다. 뭐뭐의 밑에. 그래서 직선 방향으로 밑에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맨 밑바닥에 bottom이라는 단어.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뭐의 맨 밑에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뭐뭇의 바로 옆에. 자, 기억나십니까? by, 뭐뭇가에. 그 옆에가 바로 beside가 있었고요. 자, 옆에 동선상으로 옆에, 자, 나란히 뭐 이런 뜻에서 동선상 옆에 next to 조금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자, next to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뚫고 내부를 뚫고 통과하는 전치사 through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look through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는데. 그렇죠. 통과해서 뚫어보는 거니까 어떠한 책을 보게 되면 쭉 다 보는 거게 되겠고요. 사람을 관통해서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카메라 렌즈로 look through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렌즈를 통하여 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rough라는 전치사, 통과의 전치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 앞에라는 뜻이 전치사가 뭐뭇의 앞에, 자, in front of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뭇의 뒤에, 그러면 in the back of, 뭐뭇의 뒤에 라는 뜻의 in the back of 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전치사들을 응용해서 동사에 붙이게 되면 바로 구동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동사에 전치사를 붙여서 또 다른 뜻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구동사 또는 복합동사라고 합니다. 토익에서 아주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많은 구동사들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토익뿐만 아니라 뭐 회화라든가 다양한 영어를 하시는데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놓고 정육면체를 놓고 이렇게 위치를 통해서 봤고요. 자, 이제 여기서 빠진 거를 또 추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치사 up이고요. 자,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전치사 down이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전치사 이탈의 전치사입니다. away가 있고요. 이탈의 전치사. 그리고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분리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off가 있습니다. 분리.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노트 한 편에 써놓으시면요.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사를 합치게 되면 자, 여러분이 토익에서 좋아하는 새로운 구동사의 뜻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8페이지 여러 가지 위치표현 전치사 제가 지금 싹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것들이 좀 따라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against 뭐뭇에 반하여. 자, 힘을 서로 밀고 있는 것을 바로 against라고 하죠. 그래서 뭐뭇에 기대다 할 때 lean against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다 할 때 against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쭉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alo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요. 고정된 것의 둘레를 자, around라는 단어로 표시를 하죠. around. 오케이. 움직이는 것의 둘레는 반대로 여기서 움직이는 것의 둘레가 되면 그것은 round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의 둘레. 그래서 around.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퉁이를 돌아 있어요. 그럼 모퉁이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around the corner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지구의 둘레 그러면은 around가 아닌 round the earth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치사라는 거는 항상 모든 것이 전치사에는 운동의 성질과 시간의 성질 그리고 장소의 성질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9페이지 보시면 제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49페이지 기타, 빈출, 위치 표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on top of each other. 서로의 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겹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위로 차곡차곡이고요. next to each other. 자,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란히 side by side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on the opposite side of 서로의 반대편에 the opposite. 자, 단어 보이시죠? opposite side of 그리고 in the middle of. 자, 뭐뭇의 중간에. 자, in the middle of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공간적인 이런 내부의 뜻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 사이 중간에 또는 그렇죠.
물리적 평면적 입장에서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중간을 in the middle o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익에서 참 좋아하는 표현이 또 하나 따라 나오는데요. 그게 in a line이라는 표현이에요. in a line 그러면 한 줄로라는 뜻이고요. 자, in a row 그러면 한 열로. 극장에 가시면 HRIR 이렇게 해서 좌석이 쫙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열을 바로 row라고 하고요. 여러 절일 때는요. 그렇죠. in lines 해서 복수가 되고 in rows 해서 여러 줄로라는 표현을 해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on the same side of, in the corner of, 그리고 in parallel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주의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께서는요. 바로 급상승 예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니까요.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앞에 살펴본 게 인물 중심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물, 인물, 혼합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사람이 없네요. 자, 이런 것을 사물 배경 사진이라 그러는데요. 사물 배경 사진일 경우에는요. 이와 같은 전치사를 이용한 다양한 위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요걸 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 필기 다 메모해 놓으셨죠? 자, 살짝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물, 인물, 사물 배경사진, 인물이 없는 사물 배경사진은요. 크게 출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를 묻는 것과 사물의 상태를 묻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위치인 경우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것이 사물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명사를 먼저 말하고 이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해서 비동사 놓고 여기에 장소를 표시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전치사, 명사, 구의 전명구라고 불러요. 여기서 장소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전치사들이 꼭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어디에 있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N 명사와 여기에 있는 비동사는 항상 수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자, 명사가 여러 개면 그렇죠. 동사도 여러 개. 그러니까 나무들이 강가에 있다 그러면요. Trees are by the water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위치 설명이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there 구문이에요. There is a 명사 다시 전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there 비동사는 그냥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있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 뜻도 없으면 있다. 명사가 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이런 위치 표현의 시제는 이런 것이 많이 들리고요. 자,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 명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나무는 움직일 수 없죠. 하지만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요. There are cars passing on the road 에서 요게 살짝 움직임을 표현하는 자, 분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듣다 보시면요. 차들이 passing 바로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이 처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상태는 어떤 동사들이 표시가 되는지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판서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상태일 때는 사물의 상태를 물을 때는요. 크게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등장을 하고 사물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동사가 나오며 바로 명사는 PP 되어져 있다 해서 전명구가 수동태가 등장을 하고 뒤에 어디에 해서 전명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도로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the cars are parked on the road 라고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들은 어디에 뭐뭐 되어져 있다 수동태가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명사가 들리고 동사의 have나 has의
동사가 들려요. 조동사가 have has가 들리면 아 이거 시제 아시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그리고 뒤에 다시 been pp에 수동태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이것을 바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는 pp 되어져 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어디에 전명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에서 사물 배경 사진에서 위치와 어떤 사물의 상태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요. 사물과 사물 사이의 위치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림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살짝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제를 풀 수 있는 팁을 좀 드린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사물에. 랩탑도 보이고요. 텔레폰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자, 네임 홀더 같은 게 보이는데 전화번호부 이렇게 차라락 넘기는 거 그런 게 보이고요. 아, 꽃병도 보입니다. 근데 서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네요. 자, A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flower vase behind the phone 그랬어요. behind는 뭐뭇의 뒤에, in the back of, behind, 바로 뒤에라는 뜻이죠. 자, 뒤에 있지 않고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물은 있지만 전치사가 틀린 문제니까 소거하겠습니다. B번, the laptop computer is between the flower vase and the phone 그랬어요. 랩탑 컴퓨터가 폰과 flower vase 사이에 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라는 전치사예요. 밑줄 좀 쳐주시고요. 자, 사이에 있다. 맞군요. 자, 틱 하겠습니다. 7. 자, 그 다음에 C번. The phone is under the desk. 오, 전화기가 책상 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전화기는 테이블 위에 있지요. 자,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D번. The computer is in the corner of the room. 컴퓨터는 방의 모퉁이에 있다는데요. 모퉁이 치고는 굉장히 높군요. 자,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이긴 해요. 그죠? 랩탑도 컴퓨터니까요. 근데 방향의 위치가 틀렸죠? 물건의 위치가 따라서 소거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자, 그래서 랩탑 컴퓨터 is on the desk라는 similar에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스스로 급상승 문제 2개 풀고 다시 뵙겠습니다. Exercise 1. A. There is a picture leaning on the bed. B. There are tables on both sides of the bed. C. The room is in a mess. D. There are 2 beds by the table. Exercise 2. A. The car is in a garage. B. The car is parked next to the curb. C. People are coming out of the building. D. Parking on this road is not allowed. 자, 2 문제 어떻게 잘 풀어보셨어요? 자, 사람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사물 배경 사진이었는데요. 자, 깔끔하게 정리된 호텔방 같아요. 그죠? 침대가, 정리된 침대가 있고요. 그 위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네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베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2 bed tables가 자, 양쪽 beside bed 있는데요. 자, 사진 A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picture leaning on the bed. 그랬어요. 사진이, 그림이 leaning.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단어예요. 기대다의 뜻이죠? 침대에 기대져 있다. 아니죠. 걸려져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표시하자면 there is a picture hanging on the wall. 이 맞겠죠? on the wall. 자, B번 볼까요? There are tables on both sides of the bed. 침대의 양쪽 편에 테이블이 있다. 예, 이거 베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쪽 편에 있습니다. both sides of the table 또는 A bed is between the tables 해도 됐겠죠? 자, 답은 B번 틱 하겠습니다. 자, C번 볼까요? 왜 틀렸는지 봐야죠. The room is a mess 라고 그랬어요. mess란 단어 보이시는데요. 자, mess 지저분한이죠. 보통 messy라고 많이 형용사로 쓰이는데 it's messy 그러면 지저분해 이런 뜻이죠. 방이 참 깨끗한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이런 방이 지저분하다면은 큰일 나죠. 자, 깨끗한 방인데 메시란 단어. 상태를 잘못 표시한 거예요. 소거하겠습니다. 오답. 자,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 같은 게 이런 표현들이 됩니다. The bed. 자, 침대가 한 개일 경우죠. 자,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써드릴게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요. 주로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가 들립니다. 그것도 수동태가 많이 들리죠. 자, the bed, 자 침대가 has been made up. 이런 표현 많이 들립니다. 자, make a bed가 침대를 정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make a bed. 침대를 만들다는 뜻 아닙니다. 침대를 정리정돈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침대가 막 정리되어져 있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 답안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거기서 조심하실 건 make a bed가 침대를 만드는 거구나. 만드는 거 아닌데? 라고 해서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는 침대에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사물의 위치니까 양쪽, 침대 양쪽에 테이블이 있다. 답은 B번이었고요. 방이 깨끗하다. 어질러져 있다. 오답이었습니다. D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two beds. 벌써 틀렸어요. By the table. 그랬어요. 테이블 옆에 침대가 2개라는데요. 침대는 하나죠? 자, 수가 틀렸습니다. 오답 소거하겠습니다. 2번 보시죠. 자, 자동차가 건물의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자, A번 The car is in a garage 그랬어요. garage는 차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차가 글쎄요. 도로가 주차장이 아닌 이상은 차고에 있지는 않죠. 장소 상태 묘사 틀린 걸로 해서 소거. B번 The car is parked next to the curve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curve. 자, 제가 조심하는 단어라고 그랬었죠? curve 그러면 도로의 연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이렇게 큰 그죠? 돌 같은 거를 curve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차는 연석 옆에 주차되어 있다. 틱 정답 표시하겠습니다. C번 People are coming out of the building. out of가 뭐였죠? 아까? 그렇죠. 나오는 전치사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답입니다. 자, 빌딩에서 나오고 있다. D번 자, parking on this road is not allowed. 자, 이 도로에는 주차가 not allowed, 허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진으로서는 그렇죠. 유추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 마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전치사 표현 꼭 메모하셨다가 외워두시고요. 다음 표현에서는 동사와 연결되는 표현으로 해서 다양한 동작과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전치사 표현과 함께 이번에는 Key Strategies Part 6를 보겠습니다. 자, 6번째 전략인데요. 사람의 동작보다 주변이나 인물의 외모에 답을 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람의 동작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약점을 노려서 주변에 크게 보이지 않는 주변의 요소들을 답으로 등장시키는 함정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자, 급상승 예제 봐주시면요. 사람은 일단 없는 큰 도시의 전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고층 건물이라는 단어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skyscrapers였죠. 자, 고층 건물들이 보이고요. 하버에 배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들이 좀 보이는데요. 멋진 사진인데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 살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추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한번 답을 살펴보죠. A번 People are sunbathing on the beach 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이 없죠. 그리고 sunbathing, 자,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물. 오답 B번 Some boats are pulling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out of 아시죠? 이탈의 도출의 전치사죠? 빠져나오고 있다는데 자, 글쎄요. 배들이 정박된 건 보이지만 나오고 있는 배는 보이지 않거든요. 자, 배들이 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당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배들은 당겨져 나오고 있다. 물 밖으로 꺼내지고 있다. 자, 꺼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답. 자, C번 보겠습니다. Some skyscrapers are in the distance. 그랬어요. 몇몇 고층 건물들이 저 멀리 있다. In the distance. 먼 거리에, 원거리에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 틱 마크하겠습니다. 멀리서 건물도 보이시죠? 예, 고층 건물들 단어 아셔서 딱 들어왔으면요. skyscrapers. 그리고 distance라는 게 거리라는 거 아시면요. 거리에 고층 건물들이 있다? 예, 정답입니다. D번 People are jogging along the beach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조깅을 해안가를 따라서 하고 있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단어 people 썼기 때문에 오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자, 급상승 문제 2개 연결해서 풀어보시죠. Exercise 1. A. People are running at full speed. B. People are tired of running. C. People have just begun jogging. D. There are spectators behind the fence. Exercise 2. A. The house was fixed. B. Some trees are taller than the house. C. There is smoke coming from the chimney. D. There is a bicycle in the backyard. 자, 두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은요, 앞에 단어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학습이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앞을 다시 한번 보고 단어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되겠죠? 자, 1번 그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는 건물이 보이고요. 이렇게 역적 왼쪽 코너에 보면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게 좀 보입니다. 레일 앞, 가드레일 앞에. 자, 여태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실 텐데요. 자, 오답 고르셨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번 보겠습니다. People are 자, running there at full speed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 are running at full speed.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달리고 있대요. 사진에서는 절대 알 수 없죠. 이 사람들 중에 사실은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모두 다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건 알 수 없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넣기 때문에 오답 소거하겠습니다. B번 People are tired of running. Be tired of가 수거죠? 자, 줄 쳐주시고요. 뭐뭐에 지치다, 실증나다예요. 사람들은 달리기에 실증나 있다는데요. 그것도 사진으로는 유추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오답 소거하겠습니다. C번 People have just begun jogging. 그래서요. 사람들이 막 조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just begun이 오답이에요. just. 막 시작을 한 건지 이게 거의 결승점에 가까이 온 건지는 사진으로는 유추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답. 자, D번 볼까요? There are spectators behind the fence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fence, 그죠? guardrail 같은 이런 fence 뒤에 spectators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관람,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구경꾼들이 있다. 예, 정답입니다. 자칫하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드레일에 기대가지고 사람들 보고 있지요. 그래서 spectators가 펜스 뒤에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죠. 자, 사람은 없고요. 집만 있네요. 멋진 집입니다. 나무도 있고요. 자, 어떤 게 답일까요? A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시면 이거 사물주어일 거야 아시는 거죠? The house was fixed. 집이 수리되었단데요. 집이 새 집 같긴 하지만 언제 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수리가 된 건지 원래 글쎄요. 새 집인 건지는 알 수 없죠? 자, A번 판단할 수 없는 내용으로 소거하겠습니다. 오답. B번 Some trees are taller than the house. 몇몇 나무들은 집보다 taller, 키가 크다. 네, 맞습니다. 뒤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예, 틱. 자, 정답으로 표시하고요. C번 There is smoke coming from the chimney 라고 되어 있어요. 굴뚝이 있긴 있죠. 그죠? 왼쪽 끝에 굴뚝이 있는데 연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문 기억나세요? There is, 자, there is 뭐뭇이 있다, 명사 ing, 전명구 형태죠. 그래서 굴뚝에서부터 연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답 소거하겠습니다. D번 There is a bicycle in the backyard.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참 사람이라는 게 단순해서 이런 거에 가끔 이렇게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들 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카페에 앉아 있고요. 앞에 커피컵이 있으면 이 여자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커피잔이 있을 뿐이지 여자는 마시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뒤에 정말 자전거가 있을 것 같은 집이죠. 그렇지만
야드, backyard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오답 해서 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저와 함께 자, 토익 LC 50일 집중 공략 급상승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항상 명심하십시오. LC는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고요. 귀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입으로 따라하시고 반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